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인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광전 변환 효율이 높고 사용 수명이 길지만 가격이 고가이고 가공성이 떨어진다.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기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유기태양전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성이 뛰어나지만 광전 변환 효율이 낮고 사용 수명이 짧다. 이에 따라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문단은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 최의 꼭지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 A가 있고 가운데 작은 양이온 B가 각면 중앙에 음이온 X가 존재하는 큐빅 구조의 결정을 가진 물질들을 가리킨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며 빛에 의해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여러 이온들이 A, B, X 자리에 올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된다. 그중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A의 유기양이온이, B의 무기금속 양이온이, X에는 음이온이 온다.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전하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ABX 자리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경우에는 광전 변화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문단은요,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문단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전 변환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명 전도성 산화물인 TCO층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면 전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하는 산화물 유기 기판을 사용한다. 전자수송층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TCO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층으로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전자수송층에는 무기 반도체 금속 산화물이 이산화 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 타이타늄은 내부에 나노 크기의 공기 구멍을 가진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어 전자수송에 용이하고 페로브스카이트층과 흡착력을 높여 태양광 이미지가 최대한 흡수되도록 한다. 전자수송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태양광 빛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러 가시죠.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TCO층에서 전자수송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층, 그 다음에 전공수송층, 마지막으로 후면 전극으로 갈 겁니다. 정리를 미리 해놓았지만 우리 한번 읽으러 가볼까요?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층을 지나 중심부인 페로브스카이트층에 도달하여 흡수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전공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공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전공을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층이다.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가 사용되는데 전도성을 높이고 전공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후면 전극은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금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서 광전 변화 효율을 높인다.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전공은 각각의 수송층을 통하여 양쪽 전극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음극은 양극으로의 전자 이동이 가능한 외부 회로가 형성되고 전류의 흐름이 가능해진다. 3문단은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여러 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4문단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곡면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며 빛 투과도나 색채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다. 장점에 대한 이야기네요.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짧은 사용 수명, 친환경이지 않은 소재 사용 등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4문단은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내용 전개 방식 문제였네요. 정답은요, 바로 1번이었습니다. 1번은 대상을 요소별로 분석해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TCO층, 전자수송층, 페로브스카이트층, 전공수송층, 후면 전극의 특징과 역할을 바로 서술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소별로 분석해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어요. 정답은 선지 1번입니다. 내용 일치 판단하기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은 바로 3번이었어요. 답의 근거는 1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죠. 노란색을 따라가 볼까요? 1문단입니다.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죠. 태양전지의 반도체 소자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치하는 것은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보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전부 다 이 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 문단을 가지고 왔답니다.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나서 이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 문단을 읽어보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4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입니다. ABX가 결합되어 큐빅 구조의 결정 형태를 가진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에 의해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빛에 의해 전하를 생성한 능력이 뛰어나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보겠습니다.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A, B, X 자리에 오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전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문단을 보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져 생성되는 전하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유기이온과 무기이온 등으로 구성되어 유무기 하이브리드의 태양전지의 핵심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유기양이온과 무기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한 물질, 이 문단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핵심이 된다는요, 3문단에 있었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의 중심부에 해당한다라는 문장이 3문단에 숨어 있답니다. 5번 선지, ABX 자리에 오는 이온이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인지 여부에 따라 광전 변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BX 자리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경우에는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서 약한 에너지 자국에도 반응이 활발하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보 재조적하기인데요. 이번에는 3문단이 주로 된 문단이라서요. 잠시 또 일시정지를 누르고 나서요. 3문단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B 한번 살펴볼게요. B는 전자수송층으로 내부가 다홍질 구조로 되어 있는 무기 반도체 금속 산화물인 이산화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D는요, 전공수송층으로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로 되어 있죠. 바로 3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1번은 왜 아닌지 살펴볼게요. A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 TCO층으로 페로브스카이트층인 C에서 생성된 전자를 전달받아 태양전지의 전면 전극 역할을 하겠죠. 이 역시 3문단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4번 한번 살펴볼게요. C는 페로브스카이트층으로 TCO층인 A와 전자수송층 B를 통과한 빛을 흡수하여서 전자와 전공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전자와 전공은 각각 전자수송층과 전공수송층을 통해 TCO층과 후면 전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죠. 5번 선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전공이 전자수송층인 B와 전공수송층 D를 통해서 각각 TCO층인 A와 후면 전극 E로 이동하면서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외부 회로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3단락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외적 증거에 따라 판단하기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본문과 함께 보기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끌고 올 본문을 선생님이 이번에는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유기태양전지는, 자, 유기태양전지는 1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기태양전지는 광전변화 효율이 낮다라고 적혀 있었죠. 활용을 해야 되겠죠?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빛을 흡수하는 정도인 흡광계수가 1000배 이상 높아 매우 얇은 두께에서도 빛의 흡수를 극대화해서 다량의 전자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전변화 효율이 실리콘 태양전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의 흡수로 생성된 전자 이동 거리가 짧고 이동 속도가 느려 소량의 전자만이 전극에 도달하고 전극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잃어 전공과 다시 결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 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다른 원소, 특히 수소, 산소, 질소 등과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탄소가 주요 성분이 되는 유기물질은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거나 연소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러 갑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은 3문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문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태양광 입자를 최대한 흡수하게 하고 전자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광전변화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문장을 끌어와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의 광전변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자가 전극에 도달하도록 전기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보기와 함께 생각하면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 유기태양 전자의 수명은 짧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3번 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선지는요, 보기와 함께 살펴보면요, 따라서 이러한 유기물의 소재로 하는 유기태양 전지의 사용 수명이 짧은 이유는요, 유기물질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답의 근거 볼게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가진 문제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은 광전 변환 효율, 짧은 사용 수명,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들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는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거나 연소되어 사용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보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의 근거는 1문단에 있었는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광전변화 효율이 높고 유기태양전지는 광전변화 효율이 낮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러면 5번을 봤을 때 유기태양전지는 광전변화 효율이 낮은 것은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흡광계수가 높아요. 그래서 다량의 전자를 생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극에 도달하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5번 선지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가 다 맞기 때문에 틀린 것은 바로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유기태양전지의 광전변화 효율은 낮죠. 흡광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기태양전지의 광전변화 효율이 낮은 이유는 전자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전변화 효율이 높은 유기태양전지의 제작을 위해서는 흡광계수가 높은 소재가 아니라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